자, 60페이지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분사구문이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들하고 61페이지에 큰 3번까지만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맞지? 그래서 너네한테 형태 이렇게 박스 쳐놓고 뭐가 능수동 결정 뭐 이런 것만 써놓고 끝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분사구문 또 이어서 설명하기 전에요. 또 복습은 한번 해야지. 우리가 챕터로 보면 지금 3챕터 왔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에서 했던 게 영문장 구조편이었어. 이것까지 다 복습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쭉 뭘 배웠는지 한번 써볼게요. 아주 첫날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본동사 찾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문장이 길면 본동사 하나 있으니까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묶고, 그치? 그리고 이제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거 분사, 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쌍컴마 이런 거 일단 제대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놓고 본동사 찾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우리는 간접 의문문 판별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관대편 배우면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일치에 해당하는 거 수일치 9가지의 경우의 수도 배웠고요. 아주 짤툴뱅이로 여기서 감정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정리했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지. 거기에 너보고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었어?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사편에서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정리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챕터가 바뀌어가지고 큰 2장 챕터에서는 문장의 형식 챕터 했어요. 물론 문장의 형식 챕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 요즘엔 정확성, 지엽성을 묻는 것 때문에 많이 등장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었어. 그래서 크게는 자타 동사 2개 세트 동사들 막 정리했던 거 5가지 기억해? rise, raise, arise, arose, lie, lay, fall, fence, sit 해가지고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 동사도 정리했었고, 원래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없는 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였고, 원래 타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 형태 되기로 했고, 근데 사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됐지? 2개 있어야 됐지. 근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것도 수동태로 만들어야 됐지, 그치? 그래서 문장의 형식별로요, 제가 또 문장의 형식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8가지로 막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쓰기만 할게.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 우리말 해석상 수동되는데 수동태 쓰면 안 되는 놈. become, appear, consist of, die, occur 뭐 이런 거. 두 번째,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자리. 보어자리에 품사가 형용사 써야 되는데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또 부사처럼 해석된다 뭐 이런 거 쫙 정리했던 게 문장의 형식별로 여러분들 교재 정리 필기는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넘겨가지고요. 이게 다 1챕터였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인 시제 챕터 정리했었어요. 시제 개념도 정리했고요. 일단 써볼게.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개념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와갖고 뭐 했냐? 가정법 했어요. 그리고 가정법 넘어갔다가 또 시제, 일치, 불일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맞니? 최근 거 보면 가정법에서 기본적인 가정법 현재가 뭐냐, 가정법 과거가 뭐냐,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없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형된 가정법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if가 생략되고 시제 묻는 거 우리 판별법을 배웠잖아.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됐어?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면 그건 가정법에서 if 생략시켜놓고 시제 묻는다 그랬지? 근데 최근에 배웠던 분사구문 판별법 기억나? 분사구문 판별법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근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된 문장. 일단 딱 보고 뭐 물어보는지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죠. 뭐 시제 일치 불일치하면 suggest, insist 이런 동사들 기억에 놔야 되고요. 맞니? 오케이. 이런 거 다 넘길게.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3챕터 들어와서요. 주어편 하고 있었어요. 주어편 여기까지는 1챕터, 2챕터는 봐. 다 수일치, 태, 시제 해가지고 수일치, 태, 시제 이런 건 다 동사였잖아. 우리가 여지까지 2챕터에서 배웠던 건 다 동사편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편으로 넘어왔어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들아 명사였지, 그치? 주어편 자리에 하면 목적어편, 보어편 이것도 다 거저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어나 보어도 다 명사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주어 자리에 딸랑 명사만 오면 되는데 더 긴 것도 많았어. 명사 구,
명사, 절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기억해? 나중에 우리가 문장 길어지면 해석 연습할 때 또 나올 거예요. 명사 구에 해당하는 게 뭐 있었어요?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맞지? 아니면 명사 절에 해당하는 게 뭐 있었는지 기억나? 뭐 있었는데? 대절 있었죠. 대표적으로 대절 또는 왓절, 관계대명사 왓절, 그쵸? 관계대명사 왓절 또는 의문사절 다. 의문사절도 다 명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f나 whether절 뭐 이런 거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 if나 whether절, 관계대명사절, 대절 이게 다 어디서 배울 거냐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패트하면 다 나올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론 정리는 제가 해놨어요. 이해시키는 건 관계대명사 파트 가서 다시 이해시키고 돌아오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 명사들이 결국엔 수식을 만든다. 수식하려면 어차피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지금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즉 명사를 수식하는 파트를 배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온 게 분사였다고, 그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물어볼게.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가 제가 6가지로 나눌 거다.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분사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분사라고 하는 건 뭘 분사라고 하기로 했지?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 아이씨,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하지. 그지?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 그래서 이놈의 새끼 형태는 반드시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와 함께 다닌다 했지. 그래서 형태 딱 보면 어떤 형태였어? 명사 다음 ing, pp의 형태를 취하거나 혹은 ing, pp 다음에 명사 형태를 취한다. 근데 분사는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지?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댔어요.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맞지? 두 번째는 우리가 분사 구문하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분사 구문 딱 보면 형태가 3가지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됐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을 거고 그리고 ing나 pp로 시작한 문장.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면 얘들아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어?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트가 딱 여기까지였어요. 맞지? 우리는 6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꼴랑 2개까지밖에 안 배웠다고. 나머지 것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60, 61페이지를 펴놨고 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조금 이어서 더 설명할게요. 분사 구문에서 누락된 게 조금 몇 개 있어서요. 우리 분사 구문 만들 때 그거요. 닫으려면 문이 이렇게 잠그세요. 그래야 안 열려요. 잠갔어요? 잠궈. 여학생이 좀 도와주세요. 자, 분사 구문이라면 문장에 조건이 있었잖아. 어떨 때만 분사 구문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아니 왜 쟤를 봐. 지금 수업했는데 2문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2문장이 뭐여야 된다고? 동시동작이어야 한다. 혹은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한다. 그랬었지? 분사 구문에서 누락된 예문을 몇 개 한번 써볼게요. 자, 뭐 예문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능동이면 우리가 ing 분사 쓰기로 했지. 분사 구문 만들 때 수동이면 뭐 쓰기로 했어? pp 쓰기로 했지. 옛날에 구문법에서는 제가 뭐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being pp. 근데 요즘엔 being을 거의 안 쓴다. 그랬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누락된 예문을 제가 몇 개 한번 써볼게.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이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괜찮아요, 피디님? 네.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내가 숙제를 마친 다음에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일단 문장은 2문장이지. 내가 숙제를 마쳤다, 밖에 나갔다. 맞아? 그런데 동시동작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거지. 내가 숙제 마친 다음에 나간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분사구문 만들 수 있죠.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시제를 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시제. 내가 숙제를 마치고 밖에 나갔대. 그러면 숙제를 마친 게 먼저야? 밖에 나간 게 먼저야? 마친 게 먼저죠. 그러면 나갔다의 시제가 과거니까요. 숙제를 마쳤다의 시제는 뭘 써야 될까? 대과거 시제를 써야지. 그치? 대과거 시제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더라? had pp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fter I had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이랬으면 더 완벽한 정문이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 문장을 갖고 한번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 지금 뭐냐면 둘이 시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대과거,
하나는 과거. 이렇게 시제 차이가 날 때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설명하려고요. 첫째, 접속사 지우기로 했지? 접속사 생략. 둘째,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생략하기로 했지? 생략. 그런 다음 내가 숙제를 마친 거야? 맞춰진 거야? 마친 거죠. 능동이잖아요. 능동이면 우리 뭐 쓰기로 했죠? ing 쓰기로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건 ing 어떻게 써요? 그냥 써요. have의 원래 원형 have에다가 ing 써. having. 그리고 나머지 건 뒤에 똑같이 써. having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자, 이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완성된 분사구문의 결론은 똑같을걸?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로 쓴. 그치?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잘 맞췄어. 그런데 이런 시제 차이가 나는 분사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완료 들어봤지? 현재 완료, have pp, 과거 완료, had pp. 그러니까 have pp에 시제가 있어. 근데 분사구문이니까 거기에다가 have를 쓰면 안 되고 having, ing 형태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시제 차이가 나는 거, 완료 분사구문. 시제차가 날 때, 시제 차이 있을 때, 그걸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우리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그 완료 분사구문 시제는 지금처럼 having pp 쓰면 돼요. 근데 이 having pp는요, 능동일 때 쓴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완료 능동분사구문일 때 쓰는 시제가 완료 능동분사구문 having pp 시제가 나와요. 됐니? 그 완료 능동분사구문도 있으니까 또 뭐도 있겠니? 수동분사구문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더해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 많이 했잖아. having pp가 완료 능동분사구문. 완료 수동분사구문 붙이려면 여기다 bpp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 having been pp. 아마 이게 완료 수동분사구문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에요. 이렇게요. After I was loved by students, I became happy.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내가 학생들한테 사랑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됐다.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예문이 있다고 칠게. 그럼 내가 학생들한테 사랑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됐다. 그러면 이 문장도 사랑받아서 행복해진 거니까 연속적인 동사이잖아요. 맞죠? 문장도 두 문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제 차이가 나. 잘 보면 내가 학생들한테 사랑받은 게 먼저야? 행복했던 게 먼저야? 사랑받은 게 먼저죠. 그러면 행복해졌다 시제가 과거니까 사랑받았다의 시제는 뭔 시제 써야겠니? 태과거,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맞지? 그런데 더더군다나 수동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had pp 써야 됐지. 근데 수동태니까 비동사 pp지. 그러면 뭔 시제 나오겠냐? had been pp. 이거 써야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요, 우리가 원래 정석적으로 쓰려면 had been loved by students, I became happy. 이랬으면 완전한 정문이었겠네요. 됐어?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분사구문으로 만들게. 왜냐하면 두 문장이었고 연속적인 동작이었으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잖아. 맨 처음 접속사 생략. 또 주어 일치하니까 주어 생략. 그러면 얘들아, 내가 학생들한테 사랑 받아? 아니면 사랑 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사랑 받아서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동이네요. 수동이면 우리가 뭐 쓰기로 했죠? pp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pp니까 그냥 내려가요? 아니요. 분사구문은요, 그냥 having 그대로 써요. having으로 쓸게요. 왜냐하면요, 뒤에 그대로 써도 having been loved 비동사 pp 수동태라는 게 이루어져요. having been loved by students. 그 다음 뒷문장은 똑같겠지. I became happy. 이렇게 써져 있으면 또 완성된 분사구문,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 분사구문 잘 만들었는데 시제 차이가 나나 보다. 시제 차이가 나니까 완료 분사구문 썼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이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은 거니까 시제 차이가 나면서도 수동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걸 완료 수동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준 거구나.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라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 나올걸요?
능동이면 having pp였지. 수동 붙일 거니까 BPP 붙이면 having been pp의 시제가 나온다며 지금 보는 것처럼 having been pp 요게 이제 완료 수동 분사 구문이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각각 완료 분사 구문은 어떤 건가? 시제 차이가 나는 걸 분사 구문으로 만든 거고 능동이면 having pp 수동이면 having been pp의 시제가 나온다. 이게 이제 예문이 나온 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완료 분사 구문에 해당하는 게 아마 178번. 그지? 그리고 180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각각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완료 능동, 완료 수동 분사 구문일 겁니다. 체크는 좀 이따 하시고. 그럼 하나만 더 써볼게. 얘들아 요런 문장. As I don't know what to do. I just sit here. 요 문장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일단 해석해보면 나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멍청하게 앉아있었다. 두 문장이네.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앉아있었다면 동시동작이네. 그치? 그러면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네. 더 문장 구조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 나 얘들아 노후 동사지. 노후 동사니까 얘가 본동사면 말이야. 노후 동사면 타동사지. 타동사면 목적어 있어야 되지. 목적어 없으면 무슨 형태 됐겠니? 수동태였겠지. 근데 수동태 아닌 거 보니까 목적어 있나봐. 여기에 what to do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품사가 뭐였지? 명사였잖아. 목적어 자리에 명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었던 문장이었겠죠. 뭐 그건 나중에 치우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만들게.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하니까 주어 생략.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몰라지는 거야? 모르는 거죠. A씨 타동사인데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능동분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으로 만들려면 이거 네가 모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knowing ing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 부정문일 땐 그냥 분사구문 앞에다 not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네가 모르는 거니까 능동에 ing 쓰면 돼요. Not knowing what to do 그리고 I just sit here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완성된 분사구문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엔 주어가 없고 ing로 쓴 건 똑같잖아. 이건 뭐라고 하냐면 부정 분사구문이요. 분사구문을 부정문인 분사구문을 만들 땐 지금처럼 분사구문 앞에 not만 붙이면 돼요. 됐지? 예를 들어서 교재 여러분들 63페이지 한번 펴볼래? 63페이지 펴보면 194번 한번 볼래요? 194번에 not wanting 또는 wanting not him to come I didn't invite him 그랬지? 근데 그 문장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지. 그리고 문장 시작에 주어 없지. 그리고 일단 ing로 쓰인 건 똑같지.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근데 분사구문인데 부정이 있으니까 어디다가 not을 붙인 게 맞아요? 앞에 not knowing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94번에 앞에 있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맞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분사구문은 거의 설명을 다 했고 책 좀 한번 가지러 가볼까? 네. 수동, 능동 분사구문들 혹시 저번 시간에 필기한 것 좀 잠깐 보여줄래? 니네 필기한 것 중에 concerning 뭐 이런 것도 a thing 이런 예문도 다 썼어. 오케이? 완료 분사구문, 부정 분사구문 이런 거 있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부대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은요. 칠판도 또 한번 볼게요. 제가 분사구문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요. 이제 부대 상황은 설명이 엄청 쉬워집니다. 세 번째 거 할게요. 우리 지금 다 분사 배우고 있잖아. ing, pp가 다 나오는 놈이야. 근데 그걸 경우의 수로 6가지로 나눠졌어. 첫 번째가 분사한 거고 두 번째가 분사 구문한 거고 세 번째 부대 상황 할 거예요. 근데 부대 상황은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분사 구문의 연장선이라고 불러요.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 분사 구문의 연장선. 어저께 강남메가에서 또 수업하는데 강남메가인가 강북인가 수업하는데 어떤 새끼가 나처럼 똑같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 근데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생기고 한 다음에 또 먹고 계속 코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그만 먹어. 코를 풀어. 내가 그랬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3시간 연장 수업인데 계속 코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면 애들한테 야 우리 쟤 보지 말자. 쟤 그게 습관인가 보다. 코를 계속 먹는다 그러고 있었더니 아까 어제 보니까요.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요번에 코딱지 파서 먹고 있어. 아니 왜 19살, 20살인데 왜 코딱지 파서 먹는 건 우리가 6살 이후면 다 깨쳐야 되잖아. 그치? 코딱지 파면서 손으로 묻히듯 먹고 막 귀여운 놈아 씨 개새끼. 그 새끼 한번 뇌를 이렇게 봐야 돼. 없구나 이렇게. 분사구문의 연장선입니다. 부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상황이랑 아니 분사구문이랑 뭔 소리냐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준 것도 똑같아요. 두 문장이 한 문장 된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인 동작 혹은 동시 동작인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대 상황 그러면 뭐가 틀리냐? 형태만 틀려요. 형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일관성 있게 내가 똑같이 써줄게 그랬잖아. 형태 딱 보고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부대 상황은 분사구문과 똑같다. 단 형태만 틀리다.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with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ing, pp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아니 또 ing, pp니까 분사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여기가 얘들아 뭔 자리냐면 목적 보어 자리야. 그러니까 또 목적 보어 자리니까 누구랑 상관관계를 갖는 자리니? 목적어랑만 상관관계를 갖는 자리지. 그러니까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겠니?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하겠죠. 얘가 하는 짓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부대 상황의 형태 with 목적어 ing pp. 근데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했어. 이렇게 말해도 니네 틀려. 귀여워. 예문 쓸게. 예문. I stand here with my arms folding 또는 folded. 자, 요렇게 있다고 칠게. 일단 fold가 뭐지? 접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핸드폰 폴더 이거 folder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서 있다. with my arms folding 혹은 folded 팔짱을 낀 채로 팔짱을 접은 채로 서 있다. 이건가 봐. 그러면 문장에서 일단 여기만 딱 보면 너 with 목적어 다음에 ing 쓸래 pp 쓸래. 그러니까 부대 상황 맞지? 뭐 묻는지부터 판단해야지. 그런데 문장 보면요. 사실은 제가 여기가 목적어와 목적 보어라고 있는 얘기했죠. 근데 실제 문장 성분 중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얘들아 어차피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괄호로 크게 묶을 거지. 그지? 그리고 얘 here 장소의 부사잖아. 부사도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지. 이 문장은 전체는 몇 형식이게? 이 문장은 1형식이에요. 근데 여기 부분만 with 이 부분을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라고 칭한다 라고 얘기한 거였어. 그러면 부대 상황에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냐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며. 그치? 부대 상황은 분사구문의 연장선이라고 했지? 분사구문과 똑같다 했지? 봐. 내가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다. 난 서 있다. 팔짱 꼈다. 두 문장인데. 팔짱 낀 채로 서 있다. 동시동작이잖아. 그런데 단 형태만 틀리잖아. with 목적어 ing pp. 요게 부대 상황이라고 필기하지 마세요. 자,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안 됐어요. 그럼 팔짱을 껴줘. 아, 왜 그렇게 그냥 물어본 거야. 팔짱을 껴줘. 팔짱을 껴요. 그치요? 팔짱을 끼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folding, ing를 써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틀려갖고 온다고요. 그니까 돌기가 있지. 얘가 목적어하고 목적 보어의 관계를 했지, 그치?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해석할 때 제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팔짱을 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를 주어로 다시 가정하면 안 틀릴걸? 팔짱은 주어. 팔짱은 껴져요. 누가 끼는 건데요? 아, 내가 끼는 거잖아요. 팔짱이 지가 끼는 건 아니잖아요. 팔짱은 나에 의해서 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folding 쓰면 안 돼. 정답은 folded 이렇게 써야 정상이라고. 이해돼? 아니면 얘들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연장이에요. 해석 갖고 하면 늘 헷갈린댔죠. 해석 갖고 헷갈리면 제가 뭐 한번 생각하랬죠? 장가 탕가 생각하랬죠.
아, fold 생각해봐, 개새끼야. fold 접다지. 그러면 접다니까 자겠니, 타겠니? 아, 타동사잖아요. 내가 뭐뭐 쓸 접다 이래야 되니까. 타동사라면 뭐 있어야 되는데, 아,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태 돼야지? 수동 PP 형태 돼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게 folded. 이래야 정상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니네가 썼던 예문 좀 한번 다시 찾아볼게. 62페이지에 니네가 아마 필기한 데 뭐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나? 필기한 데 보면 제가 분사구문 예문 2개 써줬을 거예요. 분사구문 예 중에요. Seen from the distance, the mountain looks like a human face. 이거 있었지? 근데 그때 이 seen도 우리가 보는 거면 능동이니까 ing 쓸 수 있는데 에이씨 목적 없으니까 타동사인데 수동에 seen만 맞아.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이 뭐 있었냐면 concerning about his health. 그것도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로 썼는데 분사구문 잘 썼는데 근데 분사구문인데 그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괜찮고 걱정되는 것도 괜찮고 능수동이 헷갈리면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했지. 장가 탄가 컨선 타동사라니까 목적 없으니까 수동 형태만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해석 갖고 헷갈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가 탄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문장 형식 배울 때 얘들아 동사 겁나 많이 배웠지. 선생님은 딱 봐도 자동사인도 타동사인지 알아요? 아 저도 모른다니까요. 거의 90% 이상의 동사들은 거의 다 타동사고요. 어떤 동사들은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369에서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자동사만 되는 동사들 배웠던 거 기억하지? 1형식, 2형식 동사 자동사였지. 대표적인 2형식 감각동사 자동사였지. rise, arise, fall, 뭐 sit 이런 거 있었지? 그런 거 제외하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한 거 제외하곤 거의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타동사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 형태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부대 상황에서는 결국 능수동을 누가 결정하는 거니? 목적어가. 근데 니네가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목적어를 제가 뭘로 가정하라고 한 거니? 주어로 가정하시면 안 틀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제가 칠판 이동해 볼게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분사 6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이제 3가지까지 끝난 거예요. 세 번째, 부대 상황이에요. 부대 상황의 형태 또 틀려? 이놈의 새끼는 분사라면 어떤 형태, 분사 구문이라면 어떤 형태 했는데 부대 상황이라면 어떤 형태야? with, 목적어, ing, pp의 형태. 괜찮아요. 머리 잠깐 숙이래. 카메라에 나온대. with 목적어, ing, pp의 형태가 있는데요. 부대 상황에서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요? 목적어가요. 근데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면 니네가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뭘로 가정하라고요? 추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적어를 추어로 다시 가정해서 풀어야죠. 셋 다 틀려요. 지금 현재. 그치? 근데 6가지 가야 돼. 나중에 계속 헷갈린단 말이야. 자, 예문을 제가 몇 가지를 더 써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원래 넘어오십니다. I sit here. 내가 앉아 있어요. With my eyes closing 또는 closed. 괜찮니? 이것도 부대 상황이잖아. 그치? 딱 여기만 묶어갖고 보면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그랬으니까 내가 앉아있다 눈은 감았다 두 문자. 근데 눈을 감은 채로 앉아있으니까 동시동자. 근데 형태는 부대 상황. 부대 상황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 목적어. 네가 자꾸 틀리니까 제가 뭘로 가정하라고? 주어로 가정하라고? 그 눈을 이렇게 해석하면 눈을 감는다. 감는 거지. 능동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은 주어로 가정하면 눈은 지가 감겨? 감겨요. 감는 건 누가 감는 건데요? 또 내가 감겠죠. 맞죠? 그 감기는 거니까 수동의 PP closed 이게 정상이라고요. 아니면 또 능수동 해석이 헷갈려. 아씨 close 동사도 생각해봐. 닫다, 감다 이거지. 그러면 자냐 타냐? 타동사지. 문을 닫다, 눈을 감다 뭐 타동사잖아요. 타동사인데 뒤에 그러면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형태가 정답이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세 번째. Tonight is silent. 밤이 너무 조용해요. With the wind blowing 또는 blowing. 그러면 이 문장도 밤은 고요하다, 바람은 분다. 두 문장이지. 근데 바람이 부는 채로 고요하다 있지.
야, 옆에 있는 여학생 좀 깨워줘라. 왜 친구들이 옆에서 안 깨워주냐. 깨워주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죠. 실컷 자니까 좋아? 여기요? 부대 상황 똑같아요? 두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동시 동작이잖아요. 바람이 부는 채로 고요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부대 상황이니까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 바람은 불어져. 뭐라고? 바람은 불어져. 저 뒤에 또 붙어 뭐가.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가 지금 능수동 갖고 헷갈리는 거잖아. 헷갈리면 제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 장가 생각해보면 돼요. blow, 불다, 자야, 타야?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차동사? 꼴리면 자동사, 마음에 안 들면 타동사. 둘 다 돼요, 둘 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둘 다 되는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먼저 필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필기하라고 한 다음에 자타가 공존하는 게 아니 이거 답은 찾아야지. 무조건 필기 대마녀들. 자, 얘 보면 바람은 불어져. 불어요. 자의적인 거. 야, 너가 그럼 봐. 눈은 감기는 거라며. 감는 건 내가 감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팔짱도 꽈지는 거라며. 내가 꼬는 거라며. 그럼 바람은 네가 불게 할 수 있냐? 넌 뭐 신이냐 그러면? 바람은 자의적으로 지가 부는 거죠. 능동에 ing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러면요. 학생들이 또 나중에 게시판에 글 올라온다니까요. 선생님 지금은 제가 맞아요. 바람은 지가 부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선생님 집에서 가만히 복습하면요. 바람도 지가 불고 싶어서 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기압과 고기압에 의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이 불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거든요. 생각해봐. 자동사라면 얘들아 수동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답은 blowing이란 소리야. 근데 만약에 타동사로 보면 목적어 있어야 되지.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무슨 형태 돼야 되지? 수동 형태 돼야 된단 말이야. 자동사 타동사가 공존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가 답 체크만 해놓을게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부대 상황이거든요. 거기 61페이지에 5번 있는데 좀 한번 볼게요. 부대 상황, 분사구문과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두 문장이고 동시동작을 나타낸다. 부대 상황의 형태 써져 있는데 보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땡땡 해야지. 누가 능수동 결정할 건데? 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해. 주어도 있지도 않은데.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 60페이지랑 61페이지랑 형태 옆에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다 써있을 거야. 근데 목적어를 뭘로 가정하라고 했지? 주어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 것. 이렇게 주의사항을 써놓으셔야죠. 됐니? 그래서 각각 거기 예문 182, 183, 184 제가 지금 썼던 예문들이 그대로 다 있을 겁니다. 되셨어요? 필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완료분사구문하고 부정분사구문하고 이런 것들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필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타가 공존하는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죠? 오케이. 자, 지금 이제 60페이지, 61페이지 우리 아직도 분사 구문 이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얘들아 내용 정리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 1챕터부터 말이야. 지금 이제 수일치, 문장 형식, 태, 시제, 분사까지 넘어왔어요. 잘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럼 다행이죠. 내가 잘 가르쳐 주나 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르치는 것만 하지. 시험은 니네가 본다고 했잖아. 시험은. 니네가 지금 잘해야 돼. 뭐냐 하면 그냥 알고 있는 거. 이해 잘 된다. 복습 많이 해갖고 이제 나 완전 잘 알았다. 이거 끝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거 제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데 더 초점 많이 맞춰서 니네가 각각 문제 뭐 물어보는 거냐 이런 거 다 확인하라고 했지. 선생님들도 있잖아. 연말 되면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시상식이 없죠.
근데 이제 연말 되면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 다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모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끼리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거 갈 때도 있고요. 회의 많이 해요. 메가스터디 회의 대회의 되게 많아요. 뭐 하여튼 저는 또 무슨 외국어 영역 대표고 뭐 노량진 대표에서 어딘지 참석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1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도 다 분석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출제자 분석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이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분석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저는 문법, 독해, 어휘, 듣기 영역별로 다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가르쳐 줘야 애기들이 또 시험을 잘 봐갖고 올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런 것들 다 분석해요. 그럼 연말에 우리끼리 다 순위 매기면서 기뻐해요. 저는 맨날 어법하면 맨날 1등이에요. 어법 1등, 듣기 1등, 독해는 기훈사마한테 약간 밀렸어. 기훈 선생님이 1등, 전 2등, 뭐 이렇게 막 나가요, 우리끼리.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필기를 깔끔하게 잘하는 뭐 1등, 악플 대마왕, 김기훈 1등, 로즈리 2등. 맨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영수 사과탐 다 합쳐도 우리 둘이 매출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 둘이가 맨날 1, 2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악플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웃긴 거, 귀여운 거 많아. 난 아이들이 시간이 많나 싶기도 해. 김기훈 선생님 맨날 저 새끼 머리 심고 나니까 좋냐 이 개새끼야 뭐 이런 거 맨날. 저는 또 많아요. 저는 뭐지? 난 여자 선생님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뭐 저는 여름방학 되면 수강생이 몇 터진대요. 아, 지금도 충분히 많아요. 근데 여름방학 되면 수강생의 95% 이상이 다 남학생이죠. 다 남학생이라 내가 벗고 수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겠다고 수업, 그게 말이 되냐? 야, 수험생이면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봐서 공부하는 것밖에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뭐 내가 옷 벗고 수업한다는 것도, 그럼 수영복 입고 나면 남 수강생 몇 터지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뭐 또 뭐 학력 사기쳤지, 손준한테 몸 바쳤대. 나 그런 것만 봐도 나 그런 거 보면 우리끼리 좀 속상해요. 우리끼리라도요. 막 선생님들한테 서로 위로해요. 그다가 항상 위로하다고 나오면 에이 냅두자. 난 O형이거든. 좀 이렇게 나랑 관련이 없는 건 좀 버리는 과감한 스타일.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 전 무조건 하죠. 근데 나랑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건 전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스타일. 상대적으로 이제 A형 선생님이 있어요. 소심하죠. 악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제 마음을 비우면 내가 인기가 많나 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니네들이 노는 문화가 뭐가 있어. 노는 문화가 없으니까 공통적인 화제가 선생님밖에 없나 보다. 그럼 아이들도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커뮤니케이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좋진 않죠.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소중한 딸일 거 아니냐. 다른 선생님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소중한 아들일 거고, 그런 거 보면 별로 기쁘진 않죠. 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 생각한다니까. 왜 학생들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왜 거기서 불 끄고 밤에 잠 안 자고 기식기들이 밤에 공부 안 하고 왜 글을 쓰고 앉아있지? 나는 바쁜데 나는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해를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교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우리가 시험 안 보는데 애기들이 시험 보는데 왜 애기들은 그거 자각을 못하지?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재수생, 재학생 할 것 없이 수능이 내일 모레면 얼마 안 남았으면 네 계획표는 지금 11월 달까지 다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지금 3월 달에 내가 기본 개념 정리를 한다. 4월 달에 선생님이 맞아. 요거 끝나고 구조독해 간댔지? 그럼 내가 이제 감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좋아.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 연습을 해보고 5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겠네. 내가 듣기도 부족하고 아니면 약점별로 빈칸 추론도 감으로 찍고 이어질 글의 순서도 ABC 괜찮고 BCA 매력적이고 CBA도 느낌 좋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점 공략하고 7월 달, 8월 달에 문제 풀고 9월 달, 10월 달에 최종 파이널하고 네 스케줄이 지금 머릿속에 11월까지 거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시 1학기 계획, 다시 세부적으로 한 달 계획, 다시 세부적으로 일주일 계획, 다시 세부적으로 하루하루의 계획,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1년 내내 아마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그 얘기 했을걸요? 저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저한테 막 욕하고 너네들한테 막 까칠하게 굴고 막 필기하지 마!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없지. 대신 전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요. 그리고 전 부지런해요. 그리고 전 성실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니까 개강 보면 니네 좀 이상한 거 없냐?
우리 지금 4월달 마감 도장 다 찍혀 있는 거 봤어요? 그럼 학생들은 그걸 다음 달 등록을 위해 마감을 자기가 다 등록한 거예요. 근데 현장 강의는 지금 거의 4주차 종강 주니까 아이들이 결강해요. 등록은 다음 달 건 다 해놓고요. 이상하지 않니? 지금 듣고 있는 것부터 잘해야 되잖아. 그래야 다음 달에 또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 머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지. 일단 마감되기 전에 로지 선생님 거 해놓고 그리고 결강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4월달 되면 또 웃겨. 한 3주 되면 또 자체종강해. 자체종강 뭔지 알죠? 난 교재 안 끝났거든요. 근데 지원자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그때 이제 딴 데로 새는 거죠. 또 자체종강하고 또 5월달 등록은 해놓고 또 자체종강하고 인강의 완강률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인강 완강률 퍼센트가 제일 높대요. 전 75%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 75%야? 그러면 이 중에 3분의 2만 완강하고 나머지는 안 한 거네? 그랬더니만 메가가 웃으면서 선생님이 제일 높아요. 평균 완강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엔 40몇 %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38%예요. 신청은 하는 거죠. 인강 학생들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죠. 처음에 맨날 학생들이 막 어머 선생님 교재 사는데 교재 배송비가 3일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선장해서 사면 바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귀엽죠. 자기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그러면 들어. 그리고 앞에 한 일주일 분만 열심히 듣는 거죠. 나머지 완강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걸 수강하죠. 자기가 제한 시간 내에 또 완강을 못하니까 왜 계속 악순환을 해.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네 머릿속에 11월 달 것까지 다 있어야 돼. 세부적으로 다시 써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야 너의 11월이 아름답지. 그렇지 않니? 맨날 우리는 핑계가 뭐냐면 다 수험생들 시간이 없어서. 뭔 놈의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앞으로는 다 달아. 뭔 놈의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막 무슨 TV 나오는 거 다 봐. 요즘에 무슨 TV가 재밌고 무슨 영화가 재밌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전 TV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전 영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수험생들은 다 알아요. 그런 게 신기하다고 한 거예요. 니네가 주인공이야. 니네가 주인공. 맞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역지사지예요. 내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있는 거니? 아니잖아.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시험도 여러분들이 봐요. 설명 선생님 너무 369 이해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면 제가 감사 받을게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제가 더 감사해요. 왜냐면 이 새끼들이 내가 잘 설명한 대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짜 시험 잘 봐왔구나. 그럴 때 내가 뿌듯한 거잖아. 목 써가면서 맨날 얘들아 감기 목소리야 미안해 코맹맹이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수업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다 틀려갖고 와봐. 그럼 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수업해? 근데 니네가 하라는 대로 오류에 빠지지 않고 너무 출제자의 의도에 잘 맞게 문제를 다 풀어왔어. 그럼 내가 얼마나 뿌듯할까? 맞지?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만날 땐 멋지게 만나지 않겠냐? 선생님, 저 대학생 됐어요. 맥주 좀 사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사주죠. 근데 지금 제가 잠깐 고산병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맥주 좀 한 잔 사주실래요? 뇌 없지, 이 새끼를. 한 대 패야죠. 그런 생각해야죠. 선생님들이 1년 끝나고 나서요. 왜 학생들이 점점 수준이 낮아질까? 그것도 토론한 적이 있어요. 결론이 뭐였게?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왜냐면 이 딱 보면 분사란 무엇이다 정의만 내려놓고 니네가 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요즘에 모든 선생님들은 다 날고긴다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잘 봐. 다 설명해줘. 이건 이거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어와. 이건 이거니까 저건 저렇게 와. 니네가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만 다 정리하면 시험 문제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주니까. 그래야 너네들은 우와 잘 가르친다 또 이런다고. 근데 실제 막 생각을 안 하게 만드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뇌를 안 쓰죠. 뇌를 안 쓰니까 아이들이 점점 수준이 낮아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지죠. 우리는 연구할 게 더 많죠. 이것도 악순환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입시제도가 제일 바뀌니까 계속 저희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거든요. 교재도 연구해야 되고 문제 유형도 분석해야 되고 이게 다시 어떻게 나올지도. 학생들한테 너무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안 쓰나 봐. 그 머리로 인터넷에 딴 거 찾고 왔고 있고 다운받고 앉아있고 영화 보고 앉아있고 그러나 봐. 그럴 시간이 없어야 돼.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난 여러분들 그 주인공 드라마의 전 조연이죠. 니네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냥 조력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시험도 네가 봐야 돼요. 네 인생이에요. 근데 너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지 않니? 니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다 지금 네 중심이야.
엄마 아빠 생각해봐. 너 등록금 다 대주고 있어. 재수한다고 이런 개새끼 하면서도 엄마 아빠 다 돈 대주고 있어. 수강증 한다, 못 끊는다, 교재 사달라. 엄마가 안 사주는 거 없을걸요? 엄마 아빠는 옷 안 입어도요. 너넨 다 문제집 사줄걸요? 그러면 네 후배들이요. 너 시험 잘 보라고 11월 그날 막 꽹가리 쳐고 응원해줄걸요? 선생님들이요. 아파도 아프다는 티도 못 내죠. 니네 일단 시험 잘 보게 다 도와주죠. 너 하나 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왜 수험생들은 자기가 맨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시간이 없다고, 너무 외롭다고 개지랄하고 앉아있지. 다 모든 세상에 지금 너가 중심이고 다 너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어.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그리고 11월 달까지 놀 것도 없어야 되고 힘들 것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지. 그럼 잠깐 쉬었다 가야지. 그치만 퇴보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너만 보고 있어요. 네가 주인공이니까요. 아, 드라마 할 때 우리가 주인공 보고 있지 조연 보고 있진 않잖아.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하게 남들은 다 도와주고 있는데 막상 너가 너 자신을 못 믿으면 어떡해. 내가 될까? 내가 진짜 1등급이라는 거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아직은 그래도 3월이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괜찮아요, 지금. 못하니까 배우러 왔죠? 아니야? 지금부터 6월, 7월, 8월 올라갈 거 많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많고. 지금부터 스트레스는 받지 마. 도라이들 문제가 다 잠그랬죠. 문 이렇게 돌려야 잠궈야죠. 그럼 닫지만 말고, 쟤는 쪼르르잖아요. 닫지만 말고 돌려. 오케이. 그래 안 열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험생활이라면 네가 주체야. 세상의 모든 주인공 주체. 원래 언어는 수동태가 없어 얘들아. 능동태만 있어. 영어에서 수동태 나오는 거예요. 타동사가 목적 없어야 수동태. 이건 영어에서만 나오죠. 네가 한국인이잖아. 넌 능동태로 네가 1등급 만들어야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성공해야지. 성공되었으면 좋겠다. 수동태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1등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가정법. 단순 미래가정이잖아. 왜 그렇게 해? 네 만들어. 그냥. 말겠지. 자, 그러면 분사구문 좀 이어서 더 설명할게요. 제가 자타가 혼용되는 단어들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볼게요. 칠판 좀 볼게. 이건 사실은 제가 문장의 형식에서도 설명할 수 있었어. 근데 어차피 부대 상황에서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설명을 잠깐 미뤘던 거예요. 자, the door opened. 이 문장이 있고 the door is opened.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한테 박스형 문제, 박스형. 이렇게 있으면 우리한테 묻는 게 일단 뭐니? 태 묻는 거지.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이거. 좋네.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시제냐, 태냐, 수일치냐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텐가 봐요. 문은 얘들아 그러면 열어, 열려? 뭘 그렇게 그러지 마. 네가 주인공이라니까. 틀려도 자신 있게. 전 틀리면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필기. 자거나 떠들면 화내죠. 문은요. 열어요, 열려요? 열려요. 그치? 그러면 일단 느낌상으로 위에 게 맞는 거냐, 아래 게 맞는 거냐? 아래 게 맞지. 문이 열리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는 요게 괜찮아 보여. 그러면 또 원래 오픈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TBS 배웠던 친구들은 이건 배웠죠, 우리가. 자, 오픈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열다잖아요. 얜 타동사란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다, 무슨 서랍을 열다 그래야 되니까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동사니까요. 오픈이요. 타동사라면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형태가 정답이에요? 수동태 형태가 정답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도 문은 열리는 거니까 수동태. 그리고 얘 문법적으로도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그치? 타동사로 보면 이 문장은 위에 있는 문이 비문, 밑에 있는 문장이 정문. 맞지? 오케이. 근데 이놈의 새끼는 자동사도 돼. 그러니까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 배운다고 했잖아요. 열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문이 열리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쓸 수도 있다라는 소리지. 그치? 그리고 얘를 자동사로 볼게. 자동사로 보면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얘들아 무슨 태가 존재하지 않았니? 수동태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자동사로 보면 이 밑에 문장 틀린 거죠? 위에 문장이 맞는 거죠. 맞아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되고 능동태 문장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타동사로 보면 오픈을 타동사로 보면 요게 맞아. 근데 오픈을 자동사로 보면 요게 맞단 말이에요. 맞지? 그런데 이렇게 자타가 공존하잖아? 그러면 누가 선행하냐면 자동사가 선행해요.
자동사가 선행하니까요. 수동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좋은 문장은 뭐가 더 좋은 문장이니? 위에 있는 문장이 훨씬 좋은 정문이라고 한 거예요. 됐지? 근데 밑에 있는 게 그러면 틀리냐? 아, 틀리진 않잖아. 아, 타동사로 보면 목적 없어야 되니까, 목적 없으면 수동태니까, 그치? 시험 문제, 그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또 물리처럼 복수 정답 인정이 돼요. 자동사로 보면 이게 맞고, 타동사로 보면 이게 맞다. 지금처럼 타동사로 보면 밑에 게 맞고, 자동사로 보면 위에 게 맞다. 둘 중에 더 좋은 건 제가 뭐가 더 좋다고 한 거야? 자동사로 보는 이게 좋다고 한 거지. 그렇다고 타동사인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우리한테 박스형 문제로는 안 나와요. 아, 근데 선생님 그럼 안 나올 건데 왜 가르쳐줘요? 대가리 아프게. 박스형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밑줄형 있잖아. 밑줄형. 그치? 밑줄형 문제로 요렇게 문장이 다음 중 어법상, 다음 중 밑줄 친 곳장에서 어법상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 문장은 맞았어, 틀렸어? 맞는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은 네가 또 해석해본다니까? 에이씨, 문이 뭘 지가 열어. 문은 열리는 거지. 그 이 새끼 수동태 써야 되는데 틀렸다. 여기다 답 체크해 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문장은 맞은 거지? 딴 거 찾아야지. 이해됐지? 어법 문제로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오면 자타가 공존하니까 어찌 보면 얘가 맞고 어찌 보면 얘가 맞다고. 둘 중에 더 좋은 문장은 자동사가 선행하는, 즉 능동태 문장이 좋다고 한 거지만 수동태가 틀린 문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로는 안 나오죠. 밑줄형 문제로 등장한다니까요. 그럼 밑줄형 문장으로 보면 이 문장은 정문이라니까요. 자동사 열리다 능동태 문장인 맞는 문장인데 니네들이 해석하고 문은 열리는 건데 수동태 써야 되는데 틀렸네. 여기에다 답 체크 오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또 하나 써볼게요. 이건요 기출문제도 있어요. 2007학년도인가 보면요. 무슨 파리에 엘리베이터 타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또 분석하게 되실 건데 그때 되면 파리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뭐 그런 문장이 있었어. 그러면 문이 열린다. 수동이니까 애기들 다 BPP인데다가 동그라미 쳐왔단 말이에요. 다 틀렸어요. 그게 정답률이 19%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 오답률 굉장히 많았던. 이것도 다 해석상의 오류지. 혼자 꼴꼴 문은 열려. 수동태 써야 돼. 이런 거. 자타가 혼용되는 동사들인데. 또 써볼까? His letter, 그의 편지는 reads 또는 is read.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태우는 거지. 능동태 수동태.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야 편지는 자기가 읽혀? 읽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느낌 좋은 게 위에 거 아래 거가 우리는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요 먼저 또 똑같이 read라는 동사 좀 한번 생각해볼게요. read가 무슨 뜻이냐? 읽다잖아. 그럼 읽다니까 자냐 타냐? 타동사지. 내가 책을 읽다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타동사니까 타동사면 목적어 있어야 되지. 목적어 없으면 무슨 형태 돼야지? 수동태 돼야지. 그러니까 타동사로 보면 위에 게 비문 밑에 게 정문. 맞니? 근데 이 새끼는 또 뭐도 되냐면 읽히다. 지 스스로 자동사도 된단 말이야. 자동사도요. 그러니까 편지는 읽힌다. 자동사로 본다고 쳐봐.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 비문, 위에 거 정문. 그런데 둘 중에 더 좋은 건 뭐라고? 자동사로 보는 게 좋다고. 그 자동사로 보는 게 좋으니까 이게 더 좋은 문장이라고. 그치? 그러나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야? 타동사로 보면 이게 맞는 문장이니까 이것도 틀린 문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로 나올 확률이 없다고. 근데 밑줄형 문제로 나오면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His letter reads. 이렇게 주면 우리 친구들한테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럼 넌 또 해석하겠지. 아 편지가 뭘 읽히는 거지. 수동태 써야겠네. 에이 이거 틀렸다. 여기다 답 체크하면 안 된다고요. 이 문장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아주 좋은 정문이잖아요. 맞지? 이렇게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을 몇 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인가 6년인가 수능 기출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자, read 동사 또는요 뭐 있냐면 sell 동사예요. sell도 타동사로는 팔다. 자동사로는 팔리다. 그러니까 요놈의 새끼도 자타가 공존하니까 두 개가 공존하면 뭐가 선행한다고? 자동사가.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뭐 없지? 수동태 없지.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으로 쓰는 문장이 더 좋은 문장이라고 한 거예요. 저 또요. blow라는 동사예요.
아까 blow 하다가 넘어간 거잖아. blow라는 동사가 얘들아 불다지, 불다. 그러면 불다면 봐봐. 내가 풍선을 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요. 자동사로요. 그냥 바람이 불다 하면 목적어 없는 거잖아. 자동사로 얘가 불다도 있어요. 자타가 공존하면 뭐가 선행한다고요? 자동사가 선행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요. 뭐 없죠? 수동 형태 없지요. 다시 갈게요. 일로요. 밤이 고요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채로 밤이 공요했어요. 부대 상황이었어요. 부대 상황이니까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이에요.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불어져. 그러니까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어지는 것 같고 너네가 헷갈렸단 말이야. 얘는 자타가 공존한다고. 바람이 불다 할 땐 목적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풍선을 불다 할 땐 목적어 있으니까. 자타가 공존하면 뭐가 선행한다고? 자동사가 선행한다고.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뭐가 없지? 수동이 없지. 그러니까 blowing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문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타동사로 보면 얘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타동사로 보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타동사일 경우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by, 뭐뭐에 의해서 불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수동의 PP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부대 상황의 예문으로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보면 이런 건 어떨까? I ran fast. 겁나 빨리 달렸어 내가. With my heart beating 또는 beaten. 그럼 우리한테 부대 상황 묻는 거 맞지? 어? 부대 상황에 딱 형태를 보니까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그랬잖아. 근데 내가 빨리 달린다? 심장은 뛴다 했으니까. 아 빨리 달리 심장이 뛰는 채로 겁나 빨리 달려. 동시동작이잖아. 형태만 with 목적어 ing냐 pp냐지. 그러면 얘들아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냐면 목적어가.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장하랬지. 심장은 뛰어져. 또 두 개 나온다니. 심장은 뛰어져. 뛰어요. 자의적인 거죠. 아씨 그럼 내가 심장 뛰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네 심심하면 이러겠다. 아우 나 수능 내일 수능이네. 아 그럼 죽어. 잠깐 심장 멈췄다가 내 수능 끝났어. 심장 다시 뛰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의적으로 얘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에 ing를 써야 돼요. 근데 또 이러면요 학생들이 또 나중에 질문한다니까요. 선생님 심장도 지가 뛰고 싶어서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좌심방 우심실에 의해서 혈액 순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심장이 뛰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 꼭 해요. 게시판에. 지금은 이해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꼭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것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능수동 헷갈리면 내가 뭐 생각하랬니? 장가 탄가 다 생각하랬지. 비트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죽겠어요. 아 다들 하니 왜 안 듣고 있어. 자, 얘 비트 동사도요. 보면 얘가 때리다, 치다 라는 타동사예요. 때리다, 뭐 치다, 타동사. 그러면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되지?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형태가 정답이야? 비트는 PP네. 맞죠? 근데 자동사로요. 지가 뛰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 심장이 뛰다. 그럼 목적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타가 공존하니까 또 뭐가 선행해요? 자동사가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이 없죠. 그리고 뛰다라는 뜻이 되면 그땐 자동사의 뜻밖에 없어요. 심장이 뛰다니까 자동사의 능동, ing밖에 안 나오잖아요. 수동 형태가 없는 거고. 이해돼?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들은 항상 해석하다 보면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은 놈들도 꽤 많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항상 장가 탄가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한 게 바로 그 같은 이유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건 지금은 또 이해한다? 나중에 되면 또 이것도 질문 많이 나와.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그치? 좋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거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분사에 관련된 거 우리 지금 6가지 한다고 했는데 3가지 했어요. 첫 번째 분사 끝났어요. 분사는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요? 누가? 수식받는 명사가.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분사 구문했지?
분사 구문이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댔지? 생략된 주어가.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수동 찾으면 돼. 세 번째, 부대 상황 했지? 부대 상황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어? 목적어가. 근데 니네가 자꾸 틀리니까 내가 목적어를 뭘로? 주어로 가정하라고 했죠. 나머지 세 가지 더 배워야 되잖아요. 다 배웠어요.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다 배운 거예요. 뭐냐면 네 번째, 감정 형용사예요. 감정 형용사 얘들아, 원래 그때 disappoint, bored, tired 뭐 이런 거 기억나? 제가 그때 그게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근데 선생님 왜 감정 동사라고 안 하고 감정 형용사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무슨 disappoint 아니면 excite 이런 동사들인데 그 뒤에 항상 ing, pp, ing, pp라는 분사의 힘을 빌려서 동사인데 형용사화 된 거란다. 그래서 제가 감정 형용사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감정 형용사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어요? 주어가요. 그치? 주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냐? 주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냐? 에 따라서 능수동이 결정된댔지. 감정 형용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내가 예문을 한번 써볼게. 그때는 우리가 감정 형용사를 짤툴뱅이로 배운 거잖아. 지금 이제 분사편에서 쫙 정리하는 거고. The movie 영화가 재미있어. is interesting 쓸 거야? 아니면 interested 쓸 거야?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아 그러면 요거 감정 나타내는 분사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댔지? 주어가. 영화는 우리에게 흥미를 줘? 흥미가 돼? 흥미를 줘요.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ing 써야 되죠. 왜 감정 형용사라고 했는지 말해줄게. 정답은 이제 interesting일 거고, 원래 interest는 제가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동사라니까요. 동사인데요. 네. 이 문장의 본동사는 is지 얘들아.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지? 이 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여기가 뭔 자리겠니? 보어 필요하겠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나 형용사지. 근데 영화가 재밌다니까 명사 쓸래? 형용사 쓸래? 형용사 써야지. 감정이나 상태 나타내고 있잖아요. 영화가 재밌다는. 상태니까 형용사 써야지. 아 근데 인터레스트는 동사라니까. 근데 여긴 형용사 자리고? 그럼 바꾸면 되지.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니까 동사가 형용사 역할에서 감정 형용사로 ing냐 pp냐로 바뀐 거라고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감정 형용사라고 붙였던 건 분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감정 형용사라면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어요. 맞지? 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가 배웠던 분사의 일종이 뭐가 있었냐? 능수동 결정하는 게 뭐가 있었잖아. 사역동사 있었지. 사역동사? 사역동사에서 능수동 결정하는 게 누구였니? 목적어였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었지 얘들아. 그리고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도 있을 수 있지? pp도 올 수 있었지. 그지? 근데 내가 요 자리가 뭔 자리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목적 보호 자리였잖아요. 보호 자리라니까요. 또 보호 자리.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 그런데 동사 원형 원래 우리가 다 배운 건 능동이면 다 ing, 수동이면 다 pp를 쓰기로 했어. 사역동사는 예외적이었다고. 능동이면 우리가 뭐 쓰기로 했냐? 동사 원형 쓰기로 한 거잖아. 수동이면 뭐 쓰기로 했고? pp 쓰기로 했었고. 맞지? 사역동사에서 그러니까 능수동을 결정하는 게 누구인 거지?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동사편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또 뭐냐면 안 배운 것 같지만 사역 나오면 꼭 지각 나오잖아요. 지각 동사에서 얘들아 능수동 따져야 됐지.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매뉴얼 다 대봐. 동사 원형도 오지 또 ing도 오지 또 pp도 오지. 이거 다 누가 결정하기로 했어? 목적어가. 여기도 목적 보호 자리라니까. 형용사 자리. 그러니까 분사 온 거잖아요. 분사. 능동이면 동사 원형 쓰기로 했고 능동 진행의 의미가 많으면 ing 쓰기로 했고 수동이면 pp 쓰기로 했고 그 결국 지각 동사에서 능수동 누가 결정해요?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해요. 그러니까 분사가요. 제가 6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ing, pp가 나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오류를 정리해 줄 건데 너는 ing, pp 나오잖아. 어떤 문제 ing, pp 많잖아. 그럼 일단 뭐 하냐면 해석해. 무조건. 그래서 아씨 이건 문은 열어. 아 열려. 문이 열리는 거니까 수동이야. 아 심장은 뛰어? 뛰어져? 둘 다 괜찮은데? 아이 느낌으로 대충 찍어. 다 이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사해서 묻는 게 6가지 중에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돼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 각각 경우의 수가 다 달라요. 누가 결정하는지 능수동 찾고 그 다음에 그게 해석으로 헷갈린다. 그럼 한 번만 더 보라니까 뭐? 장가탄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오류를 되게 많이 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딱 보기 좋게 분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오류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의 맨 마지막에 6번 좀 보세요. 능수동을 따져야 하는 경우 분사, 분사구문, 부대상황, 감정형,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랬지?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이 거기다 펜 대고 이렇게 써놓자.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할 거지? 그거 다 쓰려고요. 누가 결정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 분사구문이라면 누가?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 부대상황이라면 누가? 목적어. 근데 목적어를 뭘로 가정하라고? 주어로 결정해야 안 틀리고. 감정형용사라면 누가?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누가? 목적어가. 그치? 근데 얘들아 나 좀 봐봐. 사역동사, 지각동사 편에서는 또 배운 게 있었어. 이건 다 분사편이지만 우리가 사역이나 지각은 문장의 형식편에서도 배웠었거든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 수 있죠? 수동태 만들 수 있죠. 수동태 되면 제가 수동태 되려면 반드시 어떨 때만 수동태 만들 수 있겠죠? 여기가 동사 원형자리일 때만. 수동태 되면 제가 몇 형식 된댔죠? 2형식 된댔죠.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요? to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셔야죠. 알겠니?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6가지를 다 정리했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분사 구문인 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예전에 문제 다시 돌아올게 했던 것들 있지? 한번 찾아가 보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페이지 먼저 1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페이지 12페이지에 1번 문제요. 1번 문제 A번하고 C번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네? 감정형용사요. 감정형용사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했었을 겁니까?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했었겠죠.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니네가 다시 판단해 볼 수는 있잖아. 맞아? 20페이지 있는 14페이지 한번 가볼래? 14페이지에 보면 6번 문제 4번 보세요. I was surprised. 이게 뭘 물어봤던 건데요. 감정형용사. 그러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했겠니? 주어가 능수동 결정했겠지. 내가 놀람을 주는 거냐? 내가 놀람을 받는 거냐? 이거 봤으면 됐어. 페이지 또 넘겨볼래? 20페이지. 20페이지에 A번이요. 20페이지에 8번에 A번이요. 8번에 A번 보면 threatening이냐 threatened냐 있지. 그러면 ing 쓸래냐 pp 쓸래냐 있지. 니네 이걸 뭐 물어보니 그럼 태 이런다? 또라이. 태라면 품사가 뭐여야 돼? 동사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태라면요. 그러면 동사여야 되면 is threatening이냐 아니면 is threatened냐 이랬다면 태 물어보는 게 맞아요. 능동태 수동태. 근데 지금은 is는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threatening이냐 threatened냐 ing 쓸래냐 pp 쓸래냐 그러면 분사잖아. 근데 분사도 우리가 6가지를 배웠잖아. 그럼 그 중에 threatening, threatened는 뭐겠니? 감정형용사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이것도 누가 능수동 결정했지? 주어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었어. 21페이지 볼래? 21페이지 9번에 1번 보세요. 거기에 were tired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감정형용사로 문제를 푸셨어야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 9번에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9번에 2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분사구문이라고 써 있을걸요. 이젠 보이죠? 왜 분사구문인지. 봐.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지? 문장에 주어 없지? eating, ing로 쓰였지? 그럼 분사구문이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할 건데?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누군데? 대인의 그들이 여기서 본문에 뭐냐면 형제들 둘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요. 점심을 먹어요? 먹혀요? 먹어요. 그러니까 능동에 ing 분사구문 쓴 건 잘 썼니? 못 썼니? 잘 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거 말고 딴 거 답을 찾았던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한 35페이지 있는데 한번 가볼까? 나도 막 찾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막 넘어갔던 것 중에 설명하지 못했던 거. 35페이지 보시면요. 35페이지 17페이지 3번 보세요. 17번에 3번 보니까요. 그 문장이에요. Producing ordinary people. 거기에 너네들 분사구문이라고 써놔. 나중에 배우고 다시 돌아올게. 그랬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 아니니? 문장 시작에 지금 주어 없지. 그리고 지금 ing 쓸래 pp 쓸래 그랬지. 그러면 이것도 분사구문이지.
분사 구문이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할 건데? 생략된 주어가요. 생략된 주어가 누구니? 지금 데이가 받는 건 앞에 스쿨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생산돼. 생산해요. 능동이니까 ing 썼죠. 그리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능동분사로 쓰는 게 100% 맞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네. 오케이. 그러면 또 찾아가 볼까? 분사구문에라고 써놓은 게 또 뭐가 있니? 41페이지요. 41페이지에 B번 문장 보세요. 41페이지에 B번 보시면요. 거기에 B번 선택지 보기만 봐봐. After belting out 쓸래 벤트 쓸래 그랬죠. 저 좀 보세요. 얘들아 분사구문 만들 때 맨 처음에 우리 뭐 생략하기로 했어? 접속사 생략하기로 했지. 근데 제가 현대문법에서 접속사 안 생략할 때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접속사 쓸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번 선택지에 after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 보기에 1번하고 3번에 after 있는 걸 네가 괄호로 살짝 묶어봐. 그럼 너 ing 쓸래 pp 쓸래 분사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B번 있는 문장 좀 넣어 볼래? belting out인지 belted out numbers 31 and 72, 71 bonds went 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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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갔지. 그럼 그 문장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지. 문장 시작에 주어 없지. 그리고 너 ing 쓸래 pp 쓸래 그랬지. 그럼 이게 뭐니? 또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 안 됐는데? 생략된 주어가 누군데? 본즈잖아. 그럼 본즈라는 사람이 홈런을 71번, 72번 타구를 지가 쳤니? 쳐졌니? 쳤지요. 능동이죠. 그러니까 belting, ing를 쓴 게 답이 맞는 거였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분사구문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페이지 또 넘겨와 볼까? 페이지 넘겨서 48페이지에 23번 문제예요. 48페이지에 23번 C번은 보링이냐 볼트냐? 요건 너무 쉽지? 요건 뭐 물어봐? 감정형용사. 감정형용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어, 실질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해야 됐던 문장. 맞지? 그럼 또 넘겨가 볼게. 또 분사나 분사 구문이 있었던 거 있나? 네? 50 몇 페이지요? 53페이지요? 27번이요? 어디? 아, B번. 이건 이제 뭐냐 한번 봐봐. 이 문장은 embarrassing struggle. 그랬지? embarrassing struggle, 당황스러운 투쟁을 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문장이 감정형용사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감정형용사로 보면 니네가 또 주어 찾아서 이상한 거 찾을 거야. 이게 문장이 일단 분사 구문이니? 아니지. 분사 구문이라면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어야 되잖아. 부대 상황이니? 아니지. 그렇다고 사역이나 지각동사니? 아니지. 그럼 남아있는 건 분사로 보면 되지.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니? 수식받는 명사가. 그러면 당황스러운 투쟁을 야기시켰다. 당황스러운 투쟁이 수식받고 있네. 투쟁은 자기가 당황스러움을 주는 거죠. 그게 창피한 거니까요. 그래서 능동의 ing 분사를 쓴 거였어요. 맞죠? 각각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막 다 지나갔던 것들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찾은 거야. 이게 분사인가? 분사 구문인가? 감정형용사인가? 그래서 각각 문제에 맞게 주어인가? 생략된 주어인가? 수식받는 명사인가? 이렇게 다 찾아갖고 문제를 풀면 틀릴 게 없다니까. 그리고 또 능수동 헷갈려.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뭐 장가 탄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건 제가 분사의 오류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실 때요.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저번 시간에 제가 문제 풀어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다 배우고 문제 풀면 감으로 푸는 거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예습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 또 필기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